안녕하세요, 휘릭입니다. F30 3시리즈 시승기도 한번 찍어보려고요. 제가 미니 쿠퍼를 카메라를 저 앞유리에다 고정해놓고 찍었는데 또 막상 저기다 고정을 해놓으니까 실내 보여드리고 싶을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 F30 3시리즈가 요새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는 이 차를 거의 한 1800? 그 정도 주고 한 2000년도쯤에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59,000 킬로였고 지금 22만 킬로를 탔죠. BMW 오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경고 소리. 저는 이제 옵션이나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단순히 주행거리가 짧고 연식이 그나마 괜찮은 거. 사고도 가벼운 사고는 봤어요. 저게 오른쪽 앞인가 왼쪽 앞인가 작은 사고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사고차였고, 그리고 이거는 ED 모델이라서 160마력짜리고 요 내장재가 다 이렇게 은색 내장재가 들어갑니다. 알루미늄 같은 플라스틱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제 주변 지인들이 부러워하죠. 이게 오히려 덜 촌스럽거든요. 옛날 모델들 찾아보면 이게 약간 불그스름한 우드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약간 지금 와서 보면은 올드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약간 알루미늄 색깔 랩핑지로 랩핑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 친한 형이 제 차 보고 이거 따라서 하려고 했어요. 이러면 확실히 좀 덜 올드하거든요. 그 320 ED 모델 타면서 장점, 단점 이런 거, 소유기 이런 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ED 모델이 마력이 더 작고 차는 더 가볍고 옵션도 없고 그러니까 물론 뭐 옵션이 없어서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뭐 3시리즈 공통 얘기지만 같은 엔진 미션을 사용하는 5시리즈에 비해서 여러 가지 내구성이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일단 저 플렉시블 조인트라 그래서 그 연탄이라고 표현하죠. 저 뒤에 그 디퍼렌셜이랑 드라이브 샤프트를 연결하는 연탄이 5시리즈에 비해서 훨씬 월등하게 오래 갑니다. 아무래도 가볍다 보니 그 드라이브 샤프트가 비틀리는 그런 로드가 훨씬 덜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가 더 가볍고 날쌔니까 연비도 더 좋고, 이거는 ED 모델이라서 차고가 일반 모델보다 2cm 더 낮거든요. 좀 더 멋있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리고 제 차의 특징인지 ED의 특징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스티어링이 이게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다른 3시리즈 오너들이 타보면 얘 왜 이렇게 스티어링이 가볍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탈 때 이상한 줄 알긴 했죠. 왜냐하면 260, 290을 다 타봤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유독 가볍긴 하길래 그래서 신기했었는데 유독 가볍다. 스티어링도 우레탄 스티어링에 열선 스티어링 하나도 없고, 원래는 크루즈 컨트롤도 없는데 제가 이거는 핸들을 사서 여기 그 핸들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만 따로 구입을 해서 코딩을 따로 해가지고 크루즈 컨트롤은 살렸습니다. 근데 정작 장거리 진짜 많이 타고 제가 무한공항으로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비행을 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교관하러 그때 출퇴근을 하러 막 다녔었는데 그때는 정작 없어서 이 리미트 기능 하면은 요거 누르면 그냥 그 속도에 고정이 돼서 이거 누르고선 진짜 맨날 3-4시간 운전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정작 무한을 안 가고 나면서 이거를 구해가지고 달았죠. 그때 있었으면 좀 더 잘 썼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토 와이퍼도 있고 오토 라이트도 있고 오토 에어컨도 있는데 이 에어컨은 정확히 말하면 오토 에어컨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원래 이 페이스리프트 전 버전은 미니 쿠퍼 깡통처럼 그냥 이렇게 왜 온도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위로 나올 건지 위아래로 나올 건지 앞유리로 나올 건지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잖아요. 수동 그 공조기를 가진 차들은 이거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억지로 BMW에서 우겨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이 차주가 그렇게 튜닝을 한 건지 전차주가. 그래서 그 스캐너로 이 BMW 읽으면 그 공조기에 관련된 에러 코드가 하나 떠 있는데 지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BMW의 그 오토 공조기의 느낌을 제가 알잖아요. 많이 타봤으니까 BMW를. 그럼 BMW 원래 한 22도 뭐 23도 이렇게 고정해 놓으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거를 컨트롤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그 온도에 맞춰서 해주는 느낌이 좀 약해요. 그래서 원래
만약에 여름에 너무 더우면 에어컨 온도 이렇게 딱 맞춰놓으면 실내가 뜨거우니까 시동 키면 에어컨이 풀로 푹 나오다가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그 다음에 알아서 자기가 온도를 낮추잖아요. 이 풍량도 줄어들고, 거꾸로 겨울에 추울 때는 똑같은 온도더라도 너무 추우니까 뜨거운 바람이 풀로 나오다가 이제 따뜻해지면 점점 약해져야 되잖아요.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도계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조절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다시 올리고, 어느 정도 덥다 그러면 다시 낮추고. 그래서 그냥 수동과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도 뭐 그럭저럭 쓸만하니까 일단 잘 타고 있고, 또 장점이라 하면 뭐 누가 봐도 연비죠. 연비 너무나 좋고, ED 모델은 코스팅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행을 하다가 악셀레이터를 딱 떼면은 얘가 중리 배치가 들어가거든요. 보여드릴까? 이제 에코 프로에서 제한 속도, 뭐 속도 제한 속도 걸 수 있고, 프로 냉난방 하면은 저거는 그 냉난방을 좀 약하게 하더라도 연비에 최적화시키는 거고, 타력 주행, 저게 이제 코스팅 기능이거든요. 저는 이 두 개를 꺼놓고 살고 있었는데, 타력 주행을 키면, 그러면 이제, 근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오늘은 써먹기가 힘들겠네요. 타력 주행은 다음에 이따가 길 뚫리면 보여드리는 걸로 치고, 제가 무한 왔다 갔다 할 때는 사실 저는 좀 평균 속도보다 좀 빨리 달리는, 흐름보다 빨리 다니는 편이거든요. 시원시원하게. 그렇다고 막 엄청 과속을 하지 않아요. 이 차가 생각보다 고속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5 시리즈나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 근데 또 역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코너링이 좋은 차는 직진을 잘 못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차의 중심에 가깝고, 그리고 차가 이렇게 앞머리가 가벼워서 코너 진입을 할 때 언더스티어가 잘 발생하지 않고 코너링이 잘 되는 차량이면 사실 직진성이 떨어져야지 정답이에요. 왜냐면 직진성이 좋으려면은 앞바퀴에 무게감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직진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직진성이 좀 더 좋으려면 얼라인먼트도 토우도 더 주고, 그리고 캐스터도 좀 주고, 그래야지 이제 직진할 때 이 얼라인먼트의 직진성이 좋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역으로 진입이 잘 안 되고 언더스티어링이 성향을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차가 거의 프론트 미드십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미니 쿠퍼랑 비교한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제가 집 앞에서 찍은, 그러니까 BMW의 경우에는 디젤 4기통이 이렇게 4기통이 엔진룸에 있으면은 요 제일 앞에 있는 3기통이 차축에 걸려 있고, 나머지 3기통은 이 차축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엔진에서 무거운, 그것도 디젤 엔진이면은 이제 더 블록이 무겁잖아요. 그 충격과 진동이 더 세기 때문에. 그런 엔진 블럭이 차량의 가장 중심에,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요 자동차 실내 캐빈 공간이 안으로 밀려 들어오거든요. 엔진이 앞에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 더 들어오니까 그만큼 시트랑 이 앞좌석이 더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전륜구동 차량은 애초에 무게중심을 좀 포기하고 실내 거주성을 높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차량이 이 운동 성능을 위해 실내 공간을 사실 포기한 컨셉인 거죠, 이 차.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되게 살랑살랑 코너링이 잘 들어가는, 언더스티어가 심하지 않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E바디 때랑은 다르게 F바디는 승차감이 되게 좋아진 편이에요. 사실 되게 부드러워졌고, 롤링도 좀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들어가는 느낌이고.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신차 때 한 번도 시승을 안 해봤거든요. 그때는 E바디만 타봤었지, F바디는 F10까지만 타보고 F30은 안 타봤어요. 근데 당연히 E90이랑 비슷한 느낌이 날 줄 알고 시승도 안 해보고 중고차를 샀는데, 생각보다 승차감이 너무 낭창낭창하고 약간 깡통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실망은 했었고, 문짝도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옛날 E바디 때에 비하면. 그리고 방음도 더 안 좋아진 게 사실이고, E60은 방음이 엄청나게 좋았고, F10에 비해 E60이 방음이 훨씬 좋아요. F10에 비하면 E60은 이런 밑에 저런 부분, 실내 부분, 저기 안쪽 실내, 저런 데 안에가 방음제로 정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E60은 고속 주행할 때 뭐 한 160, 180 이 속도까지 올라가도 풍절음이 생각보다 별로 안 들리고, 옆에 사람이랑 조곤조곤 대화가 할 수 있어요. 근데 F바디부터는 한 130km가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풍절음이 되게 심해져요. 그래서 제가 무한 다닐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이게 빨리 가려고 하면 귀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속도가 빠를수록. 그래가지고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는 귀마개 같은 걸 끼긴 꼈었죠. 제가 비행용으로 쓰던 것 중에 하나가 풍절음 같은 낮은 주파수 영역대에
소리는 조금 걸러주고 높은 고역대 목소리 같은 주파수 영역대의 소리는 조금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필터가 달린 그 실리콘으로 맞춤형으로 제작한 그런 귀마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행용으로 썼는데 그거를 끼고선 무한 오갈 때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썼죠. 아니면 상황에 따라 에어팟 프로로 이제 그냥 그 유튜브 팟캐스트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친구랑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F바디는 약간 더 물렁물렁하고 고속 안정감도 조금 떨어지고 풍절음도 심하고 오디오 성능은 뭐 말할 것 없이 구리고 정말 깡통 같은 음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깡통이라 센터 스피커도 없고, 좀 좋은 모델은 여기 센터 스피커가 이 앞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친한 형이 엠푸어링 타고 있는데 F바디, 그리고 여기에 트위터도 달려있고, 여긴가 트위터도 박혀있고, 그런데 없다 보니 아무래도 음질이 엄청 빈약하고 구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타보시더니, 저는 어머니랑 그때 본가에서 살 때 클래식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로도 클래식 틀어놓고 그냥 밥 먹고 막 이랬었는데, 어머니가 이거 타보더니 똑같은 노래를 밥 먹을 때 듣고 이제 차로 어디 이동하는데 듣는데, 어째 이 차는 스피커가 아이패드만 타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조금 구립니다. 뭐 베이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고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가 납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방음제나 이런 거 잡다한 옵션과 쓸데없는 것들이 없으니 차가 가볍고 고장날 건덕지도 별로 없고 뭐 그런 거긴 하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해서 처음에는 그냥 무한 오가는데 연비 좋고 싼 맛에 그냥 타야겠다 일단, 그러다가 나중에 차 바꿔야지 했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거의 6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22만 킬로 이제 22만 킬로를 지금 찍고 있고, 그래서 무한 오갈 때 연비 신경 하나도 안 쓰면은 한 18에서 20 정도 나오고요. 여기 그냥 지금 된다. 타력주행 중립 빠졌고, 제가 타력주행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게 차가 엔진 브레이크 없이 너무 쑥 가니까 일반 차량들이랑 이 주행 패턴을 맞추는 게 힘들어요. 가다가 악셀 밟다가 놓으면 탁 중립 들어갔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풀리고 악셀을 밟아도 풀려요. 악셀 밟으면 다시 기어 단수 들어가고 다시 가속하고 또 가속 좀 하다가 놓으면 타력 중립 들어가고. 근데 이게 연비가 확실히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브레이크 밟아도 바로 딱 기어 들어가죠. 저는 타력주행 별로 안 좋아해요. 엔진 브레이크 없이 그냥 가버리는 느낌이라 앞차 교통 흐름에 맞추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슝 가니까 앞차랑 부딪힐 것 같아서 브레이크 밟아야 되고 막. 그것도 타이밍 잘 맞추면 되긴 하는데 좀 별로예요. 끌게요. 그리고 또 이거 제 차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블루투스 연결이 가끔 불안정하다 라는 문제가 조금 있고, 그래서 어떨 때 그 경제 관련 채널 굳이 화면 안 봐도 되는 채널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가끔 틀어놓고 그냥 갈 때가 있는데, 그 유튜브 영상이 끝나면은 이제 소리가 안 나죠. 다른 영상을 틀었을 때 얘가 이렇게 소리가 안 나서 여기서 OX로 나갔다가 다시 블루투스로 들어와야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블루투스 끊었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단점이라 하면 진짜 골 때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뭐 혼자 타고 막 이럴 땐 별 불편함 못 느꼈거든요. 이 위에 독서등 있죠. 그럼 보통 이게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조수석 있잖아요. 그게 다 멍텅구리라 없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이트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 얘를 틀면 동시에 뒤도 같이 나와요. 근데 이 두 개를 별개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이런 게 안 되고 그냥 무조건 하나, 양옆엔 아무것도 없어요. 멍텅구리. 요거 좀 골 때리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 불 켜면은 여기 사이드미러 밑에서 이렇게 은은하게 간접등으로 내려오는 거 있죠. 그거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데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무조건 라이트. 이런 게 조금, 하다못해 미니쿠퍼 깡통도 좌우가 따로 있단 말이죠. 라이트가. 이건 좀 충격이에요 사실. 근데 얘는 썬루프는 있고 미니쿠퍼는 또 썬루프가 없어요. 그건 좀 웃기는 구성이죠. 그리고 얘는 오토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 미니쿠퍼는 수동 시트고, 얘는 마찬가지로 시트도 그 나파 가죽이나 뭐 이런 가죽 시트가 아니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시트인데, 가죽 시트 이름인데 사실상 인조 가죽 시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짱짱하고 내구성이 좋고, 일반 그런 천연 가죽 나약한 녀석들처럼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지금 이거 20만 탄 건데 주름 하나도 없어요. 짱짱하죠.
근데 인조 가죽의 특징은 이렇게 짱짱하다가 그냥 터져버립니다. 깨진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건지 아무튼 그냥 한 번에 깨져버려요. 그래서 인조 가죽도 좀 보습제 같은 걸 발라주고 그래야지 이게 잘 안 깨진다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튼튼해서 신경을 안 썼더니 좀 발라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죽의 이 인조 가죽 시트의 가장 큰 단점이 열을 엄청 머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몸에 되게 열이 많은데 여름에 이 시트에 앉으면 막 등에 막 열기가 막 점점 올라요. 그래서 이게 엄청 등에 땀나고 덥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덧대는 통풍 시트 같은 거를 덧대고 여름에 정말 더울 때만 그러고 지내거든요. 제가 원래 예전에는 통풍 시트가 다 있던 차만 타가지고 그랜저 HG나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통풍 시트가 없으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름에. 저는 심지어 겨울에도 통풍 시트 있으면 가끔 틀거든요. 왜 너무 두껍게 옷 입거나 막 되게 따뜻하게 입은 날 있잖아요. 캐시미어 소재 그 스웨터나 뭐 유독 그날따라 좀 덥게 입어서 답답한 날, 그런 날은 겨울에도 등에 땀 차거든요, 저는. 그래서 겨울에도 이렇게 약하게 통풍 시트 틀어놓고 갈 때도 있어요. 장거리 주행할 때 특히. 그럴 때 그런 게 좀 단점이어서 이 시트는 그게 좀 아쉬운 거.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이 바디만큼 좋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변속기 때문인 것 같아요. 8단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사이즈가 커져서 그런지 묘하게 약간 왼쪽으로 삐딱하게 한 3도? 5도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5도에서 3도 정도 약간 센터가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지금 몸이 약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BMW가 잘 나오는 편이긴 한데 이 텔레스코픽도 많이 뽑히고 그래서 이렇게 잡기가 좋잖아요. 근데 묘하게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면서 이렇게 척추가 돌아간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거는 약간 아쉽고, 이바디 탈 때 제가 이거 시트가 너무 포지션이 너무 좋다 그래서 되게 감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왼발을 그 풋레스트에 둘 때 오른발이랑 정확하게 대칭을 딱 이루고 너무나 편안하게 딱 시트 포지션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레이싱하는 자세처럼 나와가지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얘는 안 그러네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